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최정묵 위원이 최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의 종결 처리에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 추천 중 야권 몫으로 위촉된 최 위원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며 많은 국민께서 이 결정에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권익위 전체를 폄훼하지는 말아달라면서 구체적인 사건과 행위를 비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권익위의 결정과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많은 국민께서 이 결정에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정묵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최정묵 위원은 권익위 전체에서 정말 거주지에서 쫓겨나는 힘없는 자들 보호하고 갈등의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직원들 300명의 조사관들이 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익위 전체에 대해서는 폄하하지 말아달라라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최정묵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관련해서 실망감과 불신을 일으킨 점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너무 안타까운데 권익위 전원위가 총 15명이에요. 15명. 그중에 13명이 이번 정부 들어 임명이 됐고 2명이 전 정부에서 있었던 사람이 넘어온 거거든요. 최정묵 위원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민주당 내천으로 네, 했었죠. 권익위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권익위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견이 한 표 차로 갈렸다고 합니다. 권익위 구성을 보면 15명 중에서 2명은 대통령이 위촉을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민수 의원님, 한 표 차이로 대통령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라고 하면 그만큼 내부에서도 문제를 심각하게 봤다는 뜻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나마 아까 우리 김보여 의원도 얘기했지만 양심이 있거나 좀 부끄러움을 아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누가 봐도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벌써 세간에 휘자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번 예. 결정을 보면서 이제 배우자가 공직자를 남편으로 둔 배우자들, 부인을 뒀던 이런 배우자들이 합법적으로 이 방법으로 뇌물 받으면 되겠네. 그럼 아무것도 처벌되지 않겠네. 이런 얘기들이 돈다고 합니다. 그 내부에서도 저는 정말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국무총리가 제청을 했던 그걸 떠나서 예. 제대로 국민권익위원으로서 역할을 자각했다면 저는 만장일치로 이번 사안을 수사기관 이첩해야 된다.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제도적 부분까지도 건의를 해서 입법을 요구하자. 이렇게 네.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 사안을 종결 처리를 하고 자기들은 손을 떼겠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종결 처리했으니까 다시 또 이걸 주워 담을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부담들이 결국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려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검찰 인사도 있었고 언제까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뭉개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예. 지금이라도 이제 국민권익위가 역할을 못한다면은 그래도 검찰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좀 하고 조사하는 김에 주가 조작 의혹 문제랄지 전반적인 김건희 여사 문제도 조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권익위가 이 권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할 거예요. 아마 동기인가 그럴 건데. 서울법대 동기. 그렇죠. 근데 보면 이 권익위에서 한 6건에 대해서 이 신고에 대한 처리를 합니다. 네. 근데 보면 김건희 여사 명품강화 수소 이거 종결시켰죠. 네. 이것도 108일 만에. 그다음에 류일인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지금 106일째 조사를 하고 있어요. 결론 못 내리고. 그다음에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법인카드 사적 유혹 이거 권익위 신고됐는데 34일 만에 대검으로 이첩합니다. 그다음 또 보면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및 김석환 이사 이 건에 대해서 41일 만에 이것도 경찰청으로 이첩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하네. 하니까 이게 대충 어느 정도냐면 선물을 준 거예요. 대통령 이 부부께서 이게 오랜만에 6개월 콧바람 쐬러 가시니까
부담 없이 다녀오십시오 아, 하고 권익위에서? 권익위에서 이 부분을 종결해주면 아. 결국에 권익위의 이 종결 자체가 나중에 검찰 수사에도 참고가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약하다. 이쯤 되면 진짜 국민들한테 막 나가자는 그런 태도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권익위는 일단 사건을 처리한 다음에 그 관계 부처를 넘겨요. 네. 이 결과도 넘기고 이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뭔가 더 조사가 필요하면 그쪽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거 저희들을 수사해달라고. 근데 그걸 의견을 제대로 첨부해서 이렇게 보내겠죠. 예, 그걸 제대로 안 했다는 네. 얘기고 특히 아까 좀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최 기자가 소환 조사는커녕 뭐 아무 조사도 사실은 다 네. 관계자들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조사 왜 하나도 안 해요? 다른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자, 제가 이게 좀 말씀드리면 아, 네, 좋습니다. 권익이라는 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외부 위원, 민간 위원까지 포함해서 이게 15명이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어제 표결도 했어요. 네. 표결회가 이게 제가 알기로 한두 표 네.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제 맞아요. 그 박빙이었다고 결론 났잖아. 하죠. 박빙으로요. 네, 네.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외부 위원 이미 15명이 넘는 민간 위원 포함한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네. 결정한 사안이다. 이게 어떻게 위원장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안 한 이유, 진짜 안 한 이유를 잘 봐야죠. 뭐 물론 이게 처벌 조항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안 한 거는 이게 법에 보면 이미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에 공개됐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권익위는 비밀입니다. 신고 내용의 양심 선언자가 이미 언론 인터뷰를 해버리고 네. 언론에 공개되면 이게 거의 권익위는 관여 안 합니다. 신고 내용이 언론에 지금 김건희 여사 파우치 언론에 다 공개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 그럼 이건 그냥 검찰이 하든지 이게 뭐 이미 이렇게 하라는 조사 거예요? 중에 있는 점. 아. 조사 중에 있는 점이 뭐예요? 지금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최대는 검찰에 고발해가 넘기는 거예요. 김혜경 여사처럼. 네, 근데 네. 이미 지금 중앙지검의 전담팀에가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권익위가 넘기나 안 넘기나. 이 모든 걸 해서 투표가 박빙을 졌는데 네, 네.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권익위를 여사 이렇게 욕할 게 아니고요. 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되고. 네. 자 그다음에 전현희 이분이 전직 권익위원장이 네. 계속 처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배우자 처벌 조항부터 빨리 만드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배우자 통해서 이게 돈 받는 거 자기들이 다 부인이 받으려고 국회의원들이 그 처벌 조항 뺀 거 다 의사록에 넣잖아요. 좋은 그래요. 포인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처벌될 수 있다니까요. 좋은 포인트. 왜냐하면 네. 오늘 민주당에서 네. 이제 한병도 예, 의원님이 그거 빨리 만들어라. 처벌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그러니까 배우자가 발의합니다. 돈 받아도 네, 처벌할 수 배우자가 있게. 받으면 당연히 가져야 아니 처벌해야 있을 수 된다. 있어요. 그리고 네. 부정착탁 이거를. 방지법이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있어요. 신고 네. 의무 부분도 다루지 않았고요. 네. 제가 먼저 조국 대표까지 끌어들여서 좀 그렇지만 조민 씨가 당시에 장학금을 받은 것을 부정착탁 금지법에 있어서 아버지인 조국 대표가 책임을 져서 유죄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권익위가 모를까요? 아니에요. 이거를 면탈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이 자의적으로 선물 준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말하자면 해외 순방의 선물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참 윤석열 대통령 통 크다. 장모 때는 어버이날 맞춰서 가석방 시켜주더니 이거 6개월 만에 이제 본인 배우자가 콧바람 쐬게 해주면서 권익위가 콧바람이 뭡니까? 딱 아니 그러니까 순방하면서 네. 이제 바람 쐬게 해주면서 결국에는 이런 또 선물을 준다. 근데 요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 중에 어차피 지금 공개가 다 됐고 이미 검찰 수사가 들어간 거라 권익위에서는 어차피 그러니까 서정훈 변호사님 말이 네. 틀린 게 그러면 자 예를 들죠. 네네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이게 23년 8월에 이게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를 34일 만에 대검 이첩을 권익위가 시켜요. 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게 언론에 보도 안 됐습니까? 다 됐고요. 틀립니다. 검찰이 수사 안 합니까? 내용이 틀린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속이 내용이 뭐 다릅니까? 이거 똑같고요. 뭘 근데 똑같아요? 조명희 씨가 그 권익위 신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미가 보면 늘고 우기지 늘어나는 마시고 그거는 잘못된 정보이고 지금은 남영진 KBS 이사장 법인카드 부정사고였도 이거 다 네. 보도가 된 거 이것도 내용 다릅니까? 보도 안된게 그렇게 없어요. 주장하지 말고 다 보도가 된 거를 네.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네. 최수상 권익위가 본연의 업무를 한다면 네. 송부 정도는 해줘야죠. 했었어야 그래서 된다. 판단하게끔 해야 그렇죠. 되는데 종결은 뭐냐면 이거는 면탈이에요. 저는 이건 존재 가치가 없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고 네네네. 그 불기소 처분 내용에다가 각하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아. 이건 아예 건이 안 그 된다. 검찰 조사에도 이건 네. 영향 참고가 미칠 것 되죠. 같다. 그런 식으로 아예 네. 그냥 아니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딱 정확히 준 거죠. 준 거다. 대통령은 이것을 원한다. 우리는 여기 따라야 된다. 니네들 이렇게 하지 잘 않으면 들어라니네.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네. 네, 이건 솔직히 서정 변호사도 내심으로는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내심으로 이해하고 그게 계십니까? 보세요. 검찰이 왜 권익위를 따릅니까? 검찰이 더 상급 수사기관인데 네. 권익위가 이랬다해서 이게 검찰의 수사가 멈출까요?